입문표는 현재 한 1시간 반 정도. 그다음에 교육 수강자 분들은 직접 크릭센스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파워 사용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챕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교육은 간단한 데이터 로딩서부터 해가지고 통찰력, 차트 만들기, 화면 배치 및 시각화 화면 구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시각화 화면을 빠르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5번까지 했고요. 제가 6번, 7번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1시간 반 갖고는 좀 이게 도저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거는 UI 활용도 높이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번, 7번은 다음 4강 할 때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교육 과정 준비를 하면서 동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영상 시간도 제가 적어놨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해서 필요하신 부분을 찾아서 동영상 시청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교육 진행을 지금 여기 요 시간대로 진행할 예정인데 먼저 간단한 제 소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제이스텍하고 솔루션 게이트 두 개 회사의 상무이사 기술적 총괄을 맡고 있는 현승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클릭 솔루션을 2008년도부터 제가 클릭 뷰부터 해서 쭉 경험을 했고요. 약간 15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저보다 사실 많이 경험한 사람은 좀 드물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참여하신 고객사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제가 프로젝트를 했거나 아니면은 제가 품질 관리를 했던 회사들이 뭐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한국의 크릭 쓰는 고객사들, 저희 회사가 공급했던 안 했던 간에 잘 활용하시면은 그거를 보람으로 제가 계속 무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필요하면은 저희 회사의 전문 개발자와 같이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회사 참여 회사를 간단하게 좀 몇 개 회사만 좀 우리는 크릭을 어떻게 어떤 업무에 적용하고 있고 사용하는지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좀 있을까요? 다음에 3번 클릭센스 시각화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 솔루션을 쓰시는데 그래도 이 솔루션이 어떤 솔루션인지 정도는 간단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3번 솔루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클릭 솔루션은 사실은 비즈니스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스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용자분들이 이 분석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토탈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경보 체계 알라타는 솔루션이 굉장히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제품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 리플리케이트서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클릭 센스도 있고요. 오토 ML은 우리가 머신러닝 하는 그런 솔루션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클릭 알라팅은 알랏 경보를 울리는 그런 별도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다양한 제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키텍처는 제가 타블로 시각카토라고 굉장히 많이 비딩을 합니다. 경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거의 2000년부터 제가 BI 쪽을 경험을 했는데 많은 제품을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진정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기반의 시각화 솔루션은 저희 클릭센스가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아키텍처 기반이 다른 그 우리 BI 시각화 솔루션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동차 그룹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큰 대형 고객들, 대기업들이 회사 표준으로 이런 시각화 솔루션을 선정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서버를 멀티 노드 서버를 연결해서 다수의 사용자가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멀티 노드한 고객사의 상황이고요.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저희는 그 직접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분석하지만은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QVD라는 아주 강력한 그 파일 DB가 있죠. QVD에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걸 쓸 수 있고 그걸 갖고 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클릭센스가 갖고 있는 그 스크립트 ETL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처리가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거는 쭉 넘어가고요. 클릭센스는 연관 엔진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타 시각화 솔루션은 이런 부분이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관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통찰력 분석하는 게 있고요. 데이터부터 탐색까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트. 그 다음에 증강 분석. 이거는 AI 베이스의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저희는 AI 도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동영상에도 저희가 녹화를 해놨고 나중에 설명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기능이 굉장히 그 현업 사용자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올해 6월 달에 그 미국 올랜드에서 그 전 세계 파트너들과 고객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AI에 대한 좀 더 향후 그 발전이라든가 차기 버전에 대해서 아마 소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시각화 솔루션들하고 AI하고는 융합해서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갈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 부분도 되고요. 이런 거. 알랏은 저희가 센서 화면에 그 여러 가지 지표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그 화면에 있는 지표를 그 어떤 포뮬러에 의해서 특정 담당자한테 문자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알람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는 제품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보 체계를 제공해서 즉시 비즈니스에 실행할 수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엠프린팅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그 우리가 화면 센스에서 만든 리포트라든가 화면을 엠프린팅이라는 그 제품을 이용해서 푸시 개념으로 사용자들한테 리포트를 제출하는 그 제출한 양식은 파워포인트서부터 해가지고 JPG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클릭 유저 라이센스를 많이 안 사더라도 다수의 회사 사용자가 푸시 개념으로 어떤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오 아날리틱 이건 지리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지리적인 분석하는 거는 그 인터넷이 대부분 그 ID 센터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자, 인터넷이 그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 무료 지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폐쇄망상에 그 서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별도 지오 아날리틱이라는 어떤 모듈을 도입을 하면은 이런 다양한 지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클릭센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요.
실습용 허브를 접속을 한번 하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4번은 됐다고 판단하고요. 5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청취한 다음에 실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씩 틀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데이터 로딩하기. 다음은 클릭센스에서 간단한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새 앱 만들기를 통해 새 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 앱 이름을 입력 후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내 앱을 만들기 위해 앱에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하여 파일 및 기타 소스에서 데이터 추가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센스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지원합니다. 주요 데이터베이스로는 오라클, DB, MS SQL, MySQL, 포스트그SQL뿐만 아니라 다양한 벤더의 분석 DB 등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화 서버에 이미 등록된 엑셀, CSV 등의 개인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고 개인 PC에 있는 엑셀 등 개인 데이터도 로드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첨부된 파일은 개인 PC의 데이터를 로드할 때 사용합니다. 수동 입력은 화면상에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여 사용할 때 이용합니다. 파일 위치는 시각화 서버의 특정 폴더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클릭센스의 데이터 연결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연결자는 각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필요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연결자를 실행한 후 연결할 데이터베이스의 DB명이나 ID, 패스워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연결 인증 설정을 완료합니다. 연결 후에는 추가적인 인증 없이 연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나 쿼리 결과를 가져와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드된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데이터를 로드한 후에는 필요에 따라 불필요한 컬럼 제외 및 컬럼명 변경을 통해 데이터를 변환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클릭센스에서는 데이터 변환을 위한 다양한 함수와 표현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날짜 형식을 변경하거나 계산된 필드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 및 전처리, 클렌징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 뷰어를 클릭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가 테이블 형태로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테이블의 데이터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딩은 클릭센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데이터 품질과 정확성은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동영상을 지금 보셨는데 지금 한번 허브에 접속하신 분들은 데이터 로딩을 한번 간단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그 새 앱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자, 허브에 접속하신 분들은 좀 간단하게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새 앱 만들기에서
내 데이터 로드. 네, 저는 그렇게 이름을 주겠습니다. 앱 이름을. 네, 네. 만들기를 누르면은 그냥 앱 껍데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앱 열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열기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 위쪽에 파일 및 기타 소스에서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로드 편집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 위에 상단에 있는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을 할 거고요. 다음 2강에서는 데이터 로드 편집기를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위에 있는 파일 및 기타 소스에서 데이터 추가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왼쪽에 그 여러 메뉴가 있고요. 오른쪽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커넥터 드라이버죠.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 이 오른쪽에서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ODBC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OLEDB 방식을 이용하면 거의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됩니다. 그 외에 특정하게 뭐 구글 드라이버라든가 그다음에 몽고DB라든가 뭐 포스트그레 SQL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 사용하시는 DB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데이터를 간단하게 로드하는 거니까 자, 왼쪽 화면에 파일 위치에 파일 위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위치 클릭하시면은 엑셀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엑셀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 엑셀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일 데이터, 하나는 모아 데이터. 두 개 엑셀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좀 빠르면은 빠르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일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 데이터를 선택하시면은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컬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은 이 주소라는 데이터가 안 넘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 컬럼명을 어드레스 대신에 주소라고 한글로 입력하면은 주소로 컬럼명을 인식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다 선택된 데에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다음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다음이라는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 콤보 박스를 누르시면 모델 뷰어가 있습니다. 자, 모델 뷰어는 여기 모델 뷰어 글자 위에다해서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열린 창에서 화면이 열리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새 탭에서 열기가 있어요. 새 탭에서 열기를 누르시면은 별도 탭이 열리면서 테이블이 데이터 로드된 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세일 데이터라는 엑셀 데이터에 지금 컬럼들이 쭉 보이고 있고요. 쭉 뭐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위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럼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화면 밑에 미리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은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된 겁니다. 자,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일단 데이터 수집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상 제가 두 번째 동영상을 좀 틀어드릴게요. 데이터가 수집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차트나 개체를 추가할 건지, 통찰력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동영상 내용입니다.
2. 개체 추가 및 통찰력 분석하기. 다음은 클릭센스에서 개체 추가 및 통찰력 분석하기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클릭센스에서는 시각화 개체를 추가하여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화 개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화 개체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각화 개체 추가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로드 후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를 통찰력 분석 방법 질문을 통한 통찰력 분석 방법, 시트 편집을 통한 시각화 만들기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를 이용하여 통찰력 분석하는 방법을 위해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를 클릭하겠습니다. 좌측에 데이터 탐색 방법, 상단에 질문하기, 하단에 분석 유형 선택을 통한 분석 만들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탐색은 좌측의 필드를 1개 또는 복수의 필드를 선택하면 통찰력 발견 조언을 나타내고 차트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추천된 차트 중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차트를 시트에 추가하여 화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드 컨트리를 추가하여 추가적인 인사이트 차트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트에 추가하기를 하여 내 화면의 차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기입니다. 상단의 질문에서 How much is sale profit by country? 를 입력 후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하단에 국가별 세일과 프로핏 차트 정보가 보여지며 시트의 추가를 통해 내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테이블의 컬럼명이 한글로 되어 있다면 한국어 자연어 질의가 가능합니다. 셋째, 분석 만들기입니다. 분석 만들기는 다양한 분석 유형을 제공하며 분석 유형은 계산된 측정값부터 기간 대비 기간 분석 등 19개의 유형을 제공합니다. 먼저 유형을 선택 후 분석할 차원 및 측정값을 선택하면 다양한 통찰력 분석을 위한 차트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개체 추가 및 통찰력 분석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영상을 지금 시청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데이터를 세일 데이터라는 걸 로드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간단하게 지금 접속되신 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시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를 누르시면은 지금 테이블 하나가 선택이 됐고요. 거기에 아까 세일 데이터에 있는 그 컬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세일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그러면 세일에 관련된 차트들을 쭉 보여줍니다. 이거는 클릭센스 서버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객사들이 센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 학습을 해서 이런 데이터 유형이면은 이런 차트가 맞겠다고 얘가 추천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신 거고요. 거기에서 차트들을 시트 추가를 하면은
화면에 이제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 자, 아까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서 컨트리를 마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컨트리 기반의 세일 분석이 맞는 그런 차트들이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통찰력 발견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 컨트리와 세일을 이용한 통찰력이 이런 거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쉽게 한글로는 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라든가 이런 콤보 차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여기 시트 추가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그 만들려는 시트 화면에 시트 화면에 그 요 차트가 추가가 돼서 화면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하나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여기 시트 추가 새 시트 만들기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내 시트 1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을 했고요.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시트 화면을 가시면은 아까 선택한 이 차트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게 보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여기 통찰력에서 선택한 차트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통찰력을 얻어서 우리가 차트나 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기 자에너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분석 만들기는 굉장히 많은 그 분석 유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지 기본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 좀 정의가 그 잡혀 있는 분들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또 다양하게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상 그 다음 동영상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6분짜리라서 제가 그냥 크릭 센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차트들에 대한 그 모든 차트들을 간단한 설명을 제가 동영상에 녹화를 해놨습니다.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3. 시각화 개체 종료. 다음은 클릭센스에서 시각화 개체 차트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릭센스 앱을 열고 시트 편집 모드로 전환합니다. 시트 편집 모드에서 좌측에 시각화 개체 추가를 위한 자산 패널이 있습니다. 자산 패널에는 필드, 마스터 항목, 차트, 사용자 지정 개체가 있습니다. 시트 편집 모드에서는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측 자산 패널의 필드를 클릭 후 분석하고자 하는 필드를 우측으로 옮기면 클릭센스는 차트를 선택 필드 기준의 차트를 자동 생성해주며 또한 두 개의 필드를 선택하면 두 개 필드 기드 차트를 자동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우측 패널의 자동 앱을 클릭하면 또 자동 생성된 차트가 아닌 다른 차트를 추천하며 다른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가 변경됩니다. 두 번째는 좌측 자산 패널의 차트를 클릭 후 분석자가 원하는 차트를 선택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차트를 시트 위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시각화 화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차트의 종류에는 게이지 차트로부터 KPI 차트까지 클릭센스 기본 차트 약 21개를 지원합니다. 시각화 개체 생성 시 속성 설정 패널을 통해 시각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속성 설정 패널은 마우스가 바탕화면을 클릭한 경우 화면 전체에 대한 속성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 개체를 클릭한 경우에는 차트에 대한 속성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 설정, 색상 설정, 레이아웃 조정 등을 통해 시각화의 모양과 동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게이지 차트부터 KPI 차트까지 특성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게이지 게이지 차트는 게이지 형태로 하나의 측정값을 표시하고 게이지에 있는 색과 범위 값을 사용하여 측정값의 해석을 지원합니다. 예로 목표 대비 달성률 등보다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꺾은 선형 차트 꺾은 선형 차트는 시간에 따른 추세를 표시합니다. 다른 차원을 추가하여 서로 다른 연도의 추세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누적 영역을 사용하여 합계를 표시합니다. 3. 막대형 차트 막대형 차트는 각 차원 값을 막대로 표시하여 여러 값을 비교합니다. 그룹화된 막대를 사용하여 동일한 범주의 항목을 비교합니다. 누적 막대를 사용하여 여러 범주 간의 항목 합계를 비교합니다. 4. 맵 맵은 지리적인 지도 분석할 때 유용하며 포인트 및 영역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지역 내 판매액을 그리고 측정값을 반영하는 데 포인트 크기를 사용합니다. 포인트 데이터에 배경 맵을 추가합니다. 맵은 클릭 서버가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는 무료 맵이 지원되나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는 별도 지오 클릭 유료 제품을 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매크 차트 매크 차트는 할당된 값에 따라 폭이 달라지는 막대를 사용하여 할당된 값을 비교합니다. 모든 막대의 총 높이는 같으며 대신 내부의 세그먼트가 총 높이에 할당된 값에 매핑됩니다. 6. 버튼 작업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을 변경하고 북마크를 적용하고 변수를 설정하고 시트, 스토리텔링 또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트로 이동 시 원하는 시트명을 정의하면 버튼 클릭 시 해당 시트로 이동합니다. 7. 분포도 분포도 차트는 숫자 데이터 그룹에 대한 범위와 분포를 비교합니다. 축을 따라 그려지는 점으로 표시됩니다. Y축에 컨트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상자 그림 상자 그림은 박스 플롯이라고도 하며
숫자 그룹에 대한 범위와 분포를 비교합니다. 수염이 있는 상자와 중간에 중앙선이 그려져 있으며 주식 시세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X축에 컨트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스캐터 차트. 스캐터 차트는 한 축에 하나씩 두 측정값 사이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각각의 포인트는 차원값입니다. 세 번째 측정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의 크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객별 판매액과 이익을 정의하여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원형 차트. 원형 차트는 파이 차트라고도 하며 값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단일 값과 합계 사이의 관계도 분포율 등을 표시합니다. 최대 10개의 차원값을 함께 사용합니다. 12.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여러 유형의 개체들을 한 컨테이너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컨테이너에서 동일한 시트 영역을 사용하여 여러 개체 간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컨테이너입니다. 12. 콤보 차트. 콤보 차트는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주측정값 집합을 비교합니다. 막대와 선을 조합하여 관계를 표시합니다. 국가와 판매액을 선택하겠습니다. 막대바 차트는 생성이 되었고 뻐근 선을 추가하기 위해 수익을 선택하겠습니다. 13. 테이블. 테이블은 각 차원 값에 대해 측정값을 테이블 형태로 표시합니다. 각 측정값의 합계를 표시하고 열과행을 사전순 또는 숫자순으로 정렬합니다. 14. 텍스트 및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링크, 측정값을 표시합니다. 텍스트, 배경 이미지의 형식과 색을 지정하고 주요 측정값을 강조 표시합니다.
15. 트리맵. 트리맵은 제한된 공간 내의 구조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다음 단계의 세부 정보로 드릴다운 항목을 선택합니다. 집계될 수 있는 값과 함께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6. 폭포형 차트. 폭포형 차트는 양수 및 음수 값의 누적 효과를 초기값에 표시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17. 피봇 테이블. 피봇 테이블은 테이블의 차원과 측정 값을 행과 열로 표시합니다. 동시에 여러 측정 값과 여러 차원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분석할 수 있으며 여러 차원을 드래그하여 위치를 변경 가능합니다. 피봇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다양한 보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차원을 엑셀의 피봇처럼 차원을 옮겨가며 분석이 가능합니다. 추가 차트를 만들기 위해 시트 확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18. 필터 창. 필터 창은 데이터 집합의 정밀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차원 값을 정의 후 필터를 통해 특정 값들을 선택하여 분석이 가능합니다. 필터를 사용하여 화면에 영향을 주는 화면입니다. 19.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차트는 맙대로 그룹화되는 숫자 데이터의 분포를 비교합니다. 주문 일자를 선택합니다. 20. KPI. KPI 차트는 대시보드 화면에서 주요 지표 값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주로 판매 금액, 판매 수량, 달성일, 전기 대비 이익 차이 등을 보여줄 수 있으며 회사에서 관리하는 KPI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다양한 차트 종류 및 특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쭉 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그 차트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 차트에서 그 속성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기는 시간적이도 그렇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 만드는 것만 기본 컨셉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UI 고급 과정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오른쪽에 시트 속성이라든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릭센스는 차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차트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크릭센스가 왜 시각화 툴이냐고 하면은 자, 기본 차트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 지정 그 저희는 익스텐션 차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크릭에서 제공하는 그 번들 차트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차트도 많아졌습니다. 뭐 레이더 차트도 있고 멀티 KPI도 있고 그다음에 대시보드에 대한 번들도 굉장히 많이 기능이 보완이 됐고요. 여기에 클릭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차트 외에 저희가 그 클릭 그 깃허브에 그 오픈 소스로 오픈된 차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각화 풀티를 하다 보면은
특정 고객이 특정 차트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간혹 그 오픈 소스인 익스텐 차트를 저희가 임포트 시켜서 쓰면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희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릭센스가 또 버전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는 그거는 크릭 벤더에서 컴퓨터는 레코멘드하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버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저희는 익스텐션 차트를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그 시각화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클릭의 기본 차트, 여기 번들로 제공하는 거는 다 설명을 못 드렸고요. 기본적에서 이런 기본 차트들이 어떤 때 쓰는지, 그거를 위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각화 화면을 만들 때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화면을 만들 때 크릭 센스는 기본적으로 이 그리드 형태의 박스 형태로 모든 게 이동이 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근데 크릭 센스의 초기 버전에서는 이 그리드 박스가 큰 거 이거 하나뿐이 없었어요. 근데 향후 계속 그 고객사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기능을 더 보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리드 박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섬세하게 화면 조정도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그 블랭크 화면을 만든 다음에는 바탕 화면에 마우스를 찍으면은 오른쪽에 시트 속성이 보입니다. 시트 속성에 보시면은 디폴트로 그리드 간격이 넓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자 중간으로 하면 좀 더 작아지고 좁게 하면은 더 작아지고 또 사용자 지정을 해가지고 그리드 간격을 아주 더 섬세하게 하면은 우리가 화면을 이동할 때 요 그리드 셀 단위로 섬세하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그 유용한 그리드 간격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그 넓게뿐이 없었다가 좁게까지 개모했다. 지금은 사용자 지정이라 가지고 아주 편하게 그리드 간격을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시각화면을 만들기 전에는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차트를 만들 때 아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직접 여기서 세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KPI 형태로 기본적으로 세일하면 토탈 판매 금액을 알려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차트에서 KPI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세일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세일이 들어가는 거에서 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차트를 정을 한 다음에 화면을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에 필드에서 내가 원하는 컬럼을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우리가 화면을 만드는 방법 그렇게 우리가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상세한 부분은 추가로 다음 교육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만드시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오토 세이브가 됩니다. 별도 세이브 버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 만드시면은 이렇게 편집 완료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화면을 직접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의 차트로 해서 우리가 필터는 차트 내에서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꼭 굳이 필터를 안 쓰고 나서도 그리고 특정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필터링도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다 그 모델상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를 조정하면은 다 이렇게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KPI도 그렇고 이쪽의 차트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된 거는 필터를 푸는 방법은 요 상단에 개별로 지금 만약에 필터가 만약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필터를 한꺼번에 풀 때는 여기 모두 선택 해제를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필터링이 풀리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차트의 종류라든가 어떤 때 차트를 쓰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화면 배치라든가 시각화 화면을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4. 화면 배치 및 시각화 화면 구성하기. 다음은 클릭센스에서 화면 배치 및 시각화 화면 구성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클릭센스는 앱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하나의 앱은 하나의 모델 기반의 여러 시트로 구성됩니다. 세일즈 데이터 분석 실습 앱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화면들이 보입니다. 클릭센스는 화면 구성 방법론이 있는데 D, A, R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D는 대시보드 화면, A는 분석 화면, R은 상세 데이터 리포트 화면으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대시보드 화면을 클릭하겠습니다. 영업 대시보드 화면이 보입니다. 분석 화면들을 클릭하겠습니다. 여러 분석 차트들이 보입니다. 상세 리포트 화면을 클릭하겠습니다. 상세 테이블 정보가 보입니다. 여러 화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클릭센스는 분석 시 화면들 간의 편리한 내비게이션, 이동 기능을 이용하여 강력하고 편리하고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트 편집을 클릭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배치 및 구성을 하려면 화면 바탕화면을 클릭 후 우측의 시트 속성의 그리드 간격을 넓게 해서 좁게로 바꾸거나 값 선택하여 그리드 크기를 작게 바꾸면 좋습니다. 이유는 그리드 간격이 좁게 하면 화면 구성을 좀 더 섬세하고 미려하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 시 제일 좌측, 제일 우측, 제일 아래 그리드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편집 완료 후 화면 조회 시 사용자가 한눈에 화면이 조회되고 화면이 미려함으로 권장합니다. 화면 배치는 좌측과 상단의 내비게이션 버튼이나 필터를 정의하고 KPI 차트 등을 배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할 여러 차트들을 배치합니다. 보통 나란히 차트 2개나 3개를 배치하고 그 밑에도 나란히 2개나 3개를 배치하는 것이 화면 구도의 안정감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앱 테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앱 테마는 클릭센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앱 테마는 화면의 색상, 폰트, CSS 편집 등 표준 형식을 미리 만들어 둔 후 추후 화면 개발 시 앱별로 클릭센스 표준 테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앱 테마를 바로 적용하면 화면들에 대한 표준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테마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상단의 세일즈 데이터 분석 실습을 클릭 후 우측의 톱니바퀴 모양의 앱 옵션을 클릭합니다. 화면 중간에 앱 테마가 보이며 클릭해서 기본 제공하는 앱 테마가 있고 사용자 지정 앱 테마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기본 제공하는 센스 호라이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센스 호라이즌 테마는 개체 차트의 영역이 보입니다. 다시 화면에서 상단의 세일즈 데이터 분석 실습을 클릭 후 우측의 톱니바퀴 모양의 앱 옵션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기본 제공하는 센스 클래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센스 클래식 테마는 개체 차트의 영역이 안 보이며 화면이 깔끔하게 보입니다. 화면 디자인은 사람마다 디자인 관점이 다르므로 합리적인 앱 테마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화면 배치 및 시각화 화면 구성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화면을 동영상을 똑같은 걸 설명을 드렸고요. 예, 화면 배치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차트를 그 여러 앱 하나의 앱 안에는 여러 시트 화면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트 화면의 배열이나 구도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시트에는 대시보드 같은 그 요약 정보를 화면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좀 여러 그 업무 구분별로 이제 분석 화면들을 쭉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상세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의 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대시보드를 분석하시다가 거기에 대한 상세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다른 시트로 이동을 해서 분석을 하시죠. 하시다가 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시거나 상세 데이터를 보고 싶어. 그럴 때는 다시 검증 시트 테이블로 가셔서 상세하게 보시고 다시 특정 시트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 화면 간의 아주 다양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요약서부터 해가지고 디테일 분석, 그다음에 디테일 데이터 확인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크리센스를 아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가 간혹 저기 프레스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어떤 웹 형태의 화면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고 그냥 웹 형태의 화면으로 만들어 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이런 구조로 가면은 클릭 센스를 좀 더 파워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트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한 칸이 떨어져 있죠. 왼쪽에 한 칸 떨어져 있고 오른쪽도 한 칸이 떨어져 있고요. 이거를 끝에까지 이렇게 배치하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죠, 차트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화면에 구성할 오브젝트 차트가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제 경험상은 이렇게 좌우 그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한 칸 띄는 게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조회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자, 화면 배치를 요즘 웹 화면 같은 경우도 화면에서 좌우는 많이 안 가지만은 스크롤로 상하는 스크롤로 많이 하는 형태의 웹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한 화면을 넘어가는 케이스에서 밑에 더 화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트 확장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더 추가로 우리가 그 여러 차트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또 생깁니다. 또 시트 확장하면 또 여기 넣을 수 있는 영역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크롤러에서 이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구성해서 화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화면 구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교육의 마지막 동영상을 틀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8분 정도 걸리네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오, 빠르고 편리하게 시각화 만들기. 다음은 클릭센스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시각화 만들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기존에 만들어진 앱을 복제하여 약간의 수정 후 빠르게 시각화 화면 만드는 방법입니다. 허브 작업 영역에서 만들어진 앱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면 앱이 다른 이름으로 앱이 복제 생성됩니다. 복제된 앱을 클릭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신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차트를 삭제 후 화면을 수정하겠습니다. 수정된 화면입니다. 다음은 앱 내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시트를 복제하여 내 화면 만들기입니다. 허브의 스트림에 게시된 앱의 화면을 복제해 보겠습니다. 허브 에브리원 스트림을 클릭 후 카인이 게시한 앱 세일즈 데이터 분석 실습 앱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시트들이 보이며 화면 우측 상단에 시트를 클릭하여 복제를 원하는 화면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시트를 복제합니다. 게시된 앱은 여러 사용자가 같이 사용하는 공용 앱이므로 시트 수정이나 삭제가 안 됩니다. 다만 내 시트로 복제 후는 시트를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제된 시트 내에서는 개체 복사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차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차트 오브젝트가 복사됩니다. 복사가 완료된 화면입니다. 다음은 앱 내에서 새 시트 만들기를 통해 새 화면을 만들 때 화면 왼쪽의 자산 패널 중 마스터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영역으로 이동하여 앱을 클릭하여 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모드를 열겠습니다. 화면 좌측의 마스터 항목은 차원, 측정값, 시각화, 대체 상태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원 마스터는 작업 영역에서 새로 만드는 내 앱에서는 차원들을 새로 만들 수 있지만 게시된 공용 앱의 복제된 시트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차원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단일 차원과 드릴다운 차원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드릴다운 차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시트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새 시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차원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단일과 드릴다운 옵션이 보이며 드릴다운을 선택합니다.
좌측의 차원에서 년을 선택하고 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년 드릴 다운이라고 이름을 입력 후 만들기를 합니다. 만들어진 년 드릴 다운 마스터 차원이 보여집니다. 그 후 세막대바 차트를 만들 때 드릴다운 마스터 차원을 선택하여 차트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차트의 값을 보여지게 하고 막대바 색상을 여러 색으로 나타나게 속성을 정의합니다. 측정값 마스터는 화면에서 자주 사용하는 측정값이나 모델에는 없는 신규 측정값 등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향후 화면을 만들 때 재사용하면 빠르게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델링에 없는 상품수라는 측정값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측정값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필드를 프로덕트 아이디를 선택 후 카운트 집계 함수를 선택 후 삽입합니다. 측정값 마스터 이름을 상품수로 입력합니다. 그러나 상품수는 같은 프로덕트 아이디가 중복되어 카운트되었으므로 디스팅크트 함수를 추가하여 중복 제거를 한 후 사용합니다. 연도별 상품수에서 2017년도를 클릭하여 드릴 다운하여 월별로 분석하겠습니다. 선택한 2017년 필터 값을 제거하면 다시 연도별 값이 보여집니다. 시각화 마스터 차트는 화면을 만들 때 드래그 앤 드롭하여 차트를 가져다 쉽게 화면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차트를 마스터 항목에 추가하게 하여 만듭니다. 마스터 항목에 추가하기 전에 차트의 이름을 입력 후 추가를 합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차트 오브젝트에 대한 상세 기능이 보여집니다. 대체 상태 마스터는 고급 교육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릭센스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시각화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을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6번, 7번은 그 다음 그 강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검색 및 필터를 통한 화면 분석이 약 한 14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검색 기능이 굉장히 그 다양한 검색 기능이 있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나중에 이 검색 교육을 받으시면은 클릭센스에서 아주 다양하게 검색을 하면서 파워풀하게 쉽게 편하게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북마크를 이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자주 쓰는 필터 등을 북마크를 저장하면은 화면 이동부터 그 여러 필터링된 그 정보를 쉽게 재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동영상은 오늘 교육이 시간상 저희가 1시간 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어, 설치한 다음에 이제 실습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그 클릭 센스 허브에 접속하셔서 일부는 좀 그 실습을 하신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좀 더 아쉬운 거는 좀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많은 실습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뜨면서 굉장히 이게 AI가 목소리로 녹음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소리 이쁜 AI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동영상을 해서 뭐 유튜브에 올리든지 해서 나중에 쉽게 원하시는 거를 동영상을 청취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 돼가지고 혹시 그 Q&A라든가 어떤 질문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든가 그런 거를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 교육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종료하겠습니다.